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다들 선거 끝나고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루에 영상 하나 정도로 가볍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찍었지만 의료 민영화라든지 최저시급 폐지라든지 주 52시간 철폐라든지 이런 내용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제원 씨를 비서실장에 대놓고 꽂아버리는 윤석열 씨의 모습을 보며 역대급 불통 정부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을 투표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반반으로 벌써부터 갈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연쇄 탈당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의 탓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심상정 후보의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는 것은 이렇게 민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반면 이틀 새 19,000명이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한 상황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고 2030 세대가 특히 많아서 젊어진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세련된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온라인 입당이 하루 10명 정도인데 10,000명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분열과 대립의 정치라는 비단주머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능한 이재명의 세상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2030 여성들뿐만 아니라 2030 남성도 당연히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도 계속 고민하고 좋은 인재들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브레이크 뉴스에 대놓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사칭한 가짜 글이 올라왔습니다. 뻔뻔하게 저렇게 유시민 작가라고 박혀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죠. 황당한 마음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 유시민 작가를 사칭한 가짜 글이었다는 거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브레이크 뉴스에 바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후로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글을 내렸지만 이런 식으로 펜코 정치 지망생이 이런 걸 퍼다 나르고 있는데 이후로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참고로 방금 보신 그 청년은 PS 추모 논란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글삭티했던 펜코 정치 지망생입니다. 이번엔 유시민 가짜 사칭글로 어그로를 끌더니 조용히 글삭티를 했는데요. 주작글로 이재명 지지자를 싸잡아서 비난하다 욕먹고 글삭티한 원희룡 씨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어떻게 박제되는지도 잘 지켜볼 예정인데요. 민주진영의 흑역사만 박제하자는 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아닐 테니까요. 해당 청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윤 스피커로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낸 진중권 씨가 선거 끝나자마자 저렇게 또 허세를 부리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유시민 작가님께 감사 인사 겸 연락을 드리며 여쭤봤더니 짧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척에게가 공자를 보고 짓는 것은 공자의 잘못도 개의 잘못도 아니다. 이후로 이와 관련한 보도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진중권 씨가 어느 순간 유시민 전 이사장과 같은 급인 줄 아는 것 같다. 유시민의 내공이 돋보인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기에서 유래된 도척지견이라는 사자성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척이라는 악명 높은 악당이 있었는데 그의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이건 주인 도척의 훌륭함이나 착함을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밥 잘 주고 예뻐해줘서 꼬리를 흔들었을 뿐이며 도척에 반하는 사람한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짖고 물어뜯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 도척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다들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내공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진중권 씨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대선 전략을 철저히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진중권 씨 본인도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준석 책임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고 이준석은 실패했고 정치권을 떠나야 된다 이런 책임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살기 위해 SNS에 쓰는 글들을 보면 소위 말해 가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전용규 의원이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 펜코 정치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요. 선거 내내 혐오, 분열을 조장해온 수많은 발언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 젠더 갈라치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후로 구글 폼을 통해 3,456명의 소중한 의견들을 받은 상황이라 하루 이틀 만에 제가 정리할 순 없겠지만 잘 읽어보고 정리해서 민주당 비대위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젊어진 민주당을 위해 외곽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점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어제 참여정부를 말한다 인터뷰 촬영을 마치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강성 보수 성향의 MB 열혈 지지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진영 스피커로 변하게 된 과정을 최대한 간략하게 담았는데, 특히 심리전과 여론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한데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할 일이 많은데 가볍게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